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상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안면 우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열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열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경박법 질사지만 익사이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미국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뭐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었을까. 네.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근데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 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 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15년이 되면 그 당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한테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아까 수중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 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을 때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 붙어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균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그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죠.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은 안양시 안양동의 어느 호프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1997년 4월 11일 그때 28살짜리 어느 술 취한 남자 손님이 그 호프집에 있었는데 이 남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요. 많이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좀 가라고 정신 차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손님이 그 순간 이제 확 정신이 미쳐서 그 호프집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서 아주머니를 파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뭐 맥주병이나 뭐 그런 칼 같은데 지문이 있고 그 남자가 쓰던 등산 스틱도 있었다고 해요. 지문이 있으니까 금방 잡겠지 하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서 급습한 게 이틀 뒤였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남자는 거기 없어요. 사실은 남자는 그때 한국에도 없었어요. 벌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이 남자는 1991년에 미립국을 한
중국 동포였어요. 중국 동포였는데 예. 이 남자는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직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1시간 만에 짐을 챙겨가지고 인천으로 가요. 인천항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있거든요. 거기 갑니다. 가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중국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에 출국 명령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와서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 거를 고백을 하면은 과태료만 조금 매기고 보내주는 돌아가게 해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의 도피를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네.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있었다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다시 미립국을 합니다. 또 미립국. 또 미립국을 해요. 야. 원래 이 사람이 강모 씨인데 이모 씨라는 신분으로 미립국을 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원도 10명 가까이 두고 잘 됐다고요. 잘 됐다고. 잘 됐는데 2011년에 한국 법무부가 잠깐 동안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요. 재외동포 고충 해결.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록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인 등록을 해서 이제 불법 체류가 아닌 그냥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신분 세탁을 한 거네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야. 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진짜 허술했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호술했죠. 네. 호술했고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제도의 미비점이 몇 가지가 이제 이 사람이 악용을 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안심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꼭 이런 일이 생긴다. 야, 내가 옛날에 사람 죽였다? 뭔 소리야. 허풍을 치고 있네.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1997년 안양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 미제 범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그걸 보다가 이게 그 사람이 해준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 중국에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랑 자주 통화를 해요. 누군데 이 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하지? 지문을 뗐더니 강모 씨가 1997년에 출입국 관리소를 나가면서 인천을 나가면서 그때 지장을 찍었어요. 그 지장 지문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했고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거네요. 네, 19년이 지난 거죠. 그 살해 사건으로